안녕하세요. 전공심화 선생님들. 오늘 2교시 수업인데요. 3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표지에는 지금 3주차 1, 2, 3교시 수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진도가 1시간씩 늦어지고 있었는데요. 될 수 있으면 2교시 수업에서 어느 정도 반을 하고 3교시 수업까지 해서 원래 계획대로 3주차 1, 2, 3교시 수업을 다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수업하고 1교시 제가 가져낸 거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우리가 시간을 원래 수업 시간보다 적게 하기 때문에 과제를 조금 이렇게 선생님들이 LMS에 과제방에 올리면 그게 이제 수업 50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2교시 수업입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간호연구란 어떤 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죠? 간호연구란 재탐색하다, 주의 깊게 조사하다,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고 기존의 지식을 검증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는 체계적인 탐구 과정이다. 에어컨을 좀 꺼야겠어요. 소리가 녹화가 되면서 아마 선생님 녹화 소리가 좀 시끄럽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덥지만 에어컨 없는 상태에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체를 개발하고 개선해서 이를 확장하는 거다. 지식체를 개발하고 개선해서 이를 확장하는 것이다. 즉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요. 기존 지식을 더욱 정교화할 수 있고 확장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습니다. 간호연구의 정의죠. 우리가 첫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을 다시 또 복습하고 있어요. 폴리카 백은 간호연구를 간호실무, 교육, 행정 및 정보와 관련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탐구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번주와 그로브는 현존하는 지식을 입증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학적인 과정을 간호연구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연구는 간호실무에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연구의 목적이죠. 첫 번째는 근거 기반 간호실무의 증진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계속 복습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의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호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환자에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는 거다. 두 번째 간호연구의 목적은 간호 전문성의 신뢰 확립이고요. 세 번째 간호연구의 목적은요, 간호실무를 위한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하죠. 그 다음 네 번째 간호연구의 목적은 간호의 환자 측면에서 비용 효과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간호의 발전에 바탕이 되는 것이 간호연구라는 거죠. 간호연구에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우리가 비교했었죠. 양적연구의 특성은 체계적이다, 통제라는 것이 필요했죠. 세 번째, 객관적인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간호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기존 지식과 나의 연구가 계속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결과가 지지된다면 그 결과는 일반화할 수 있다. 양적 연구의 목적은 연구의 여러 가지 사실이나 실험이나 관측으로부터 얻은 갖가지 자료를 과학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표시를 사용해서 기록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소수라는 목적. 두 번째, 좀 더 확대해서, 소수를 확대해서 깊게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목적, 탐색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하는 목적이 있죠. 네 번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미리 통제할 수 있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성을 비교한 거, 자연과학이다. 질적 연구는 소프트 사이언스다. 양적 연구는 객관적이다. 질적 연구는 주관적이다. 양적 연구는 연역적 추론이다. 질적 연구는 기납적 추론이다.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의 기본은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고요. 질적 연구는 의미와 발견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양적 연구의 분석의 기본 요소는 숫자와 통계다.
질적 연구는 단어와 서술이다. 이죠. 이런 것들. 질적 연구의 특성도 중요하다 했죠. 주관성이다. 주관적이죠. 양적 연구에 비해서 기납적 추론 과정을 거친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면담을 해서 의미를 발견하죠. 그 다음 질적 연구는 과정 중심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한다. 그 다음에 질적 연구는 고난도의 글쓰기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는 자신의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고요. 대상자의 말이나 글을 인용해서 연구 주제나 현상에 대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글쓰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위조와 변조의 개념. 위조는 존재하지 않은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허위로 기록하는 것, 보고하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다. 표절이라는 것은 제3자의 창작물을 마치 자신의 창작물처럼 인용 없이 활용하는 것.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에 공헌이나 기여도가 없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 반대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 부당한 중복 게재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실질적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다른 학회지나 연구 저작물로 제시하는 것. 자, 이번 시간에는 문헌고찰의 과정입니다. 문헌고찰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일반적으로 문헌고찰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우선 의학 지식, 임상 경험,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서 연구를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문헌고찰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검색을 위해서는 특별히 검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검색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외국 저널에서는 메시 용어를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공인된 핵심 용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메시 용어를 쓰도록 하고요. 메시 용어는 펀메드, 특히 외국 저널을 문헌고찰할 때 메시 용어를 꼭 넣어야 검색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과제를 할 때 디스에서 또는 메시에서 키워드를 넣어서 문헌고찰을 검색하는 거 다음에 실질적으로 같이 해보고 과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정하는 의학 분야의 주제명 표목은 우리가 주로 메시 용어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외국 저널 펀메드라는 외국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특히 메시 용어를 쓰도록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소 검색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오죠. 축소 검색자. 예를 들면 축소 검색자라는 것은 문자열에 대한 위임을 통해 간단한 용어를 별표를 표시해서 비슷한 용어를 찾아주는 기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죽음 인식, 그 다음에 임종 돌봄 태도,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교육생 이런 논문을 제가 검색하려면 죽음 인식에 관한 키워드를 넣는다거나 임종 돌봄 태도,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교육생에 대한 문헌고찰,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육생 또는 죽음 인식 또는 임종 돌봄 태도,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하는데 보통 죽음 교육 프로그램, 아까 제 논문에는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죽음 교육 프로그램 후에 죽음 인식과 임종 돌봄 태도를 봤기 때문에 죽음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를 넣는다 하면 죽음 교육 프로그램 하고 별표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넣어서 문헌 쭈르르 나오면 그와 관련된 논문을 문헌고찰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죽음 인식 같은 경우에도 죽음 인식을 넣고 별표 표기를 하면 비슷한 용어를 찾아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제목 안에서만 검색하는 방법으로는 텐스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뭐 텐스라 표기된 제목부터 우선순위로 검색이 된다. 텐스는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텐스는 그죠? 경피신경 자극입니다. 그래서 이 경피신경 자극과 관련된 논문이 뚜루루 나오면 위에 검색 방법으로 검색된 문헌으로 우리가 그와 관련된 논문들을 문헌고찰을 하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문헌고찰을 했을 때 나의 경피신경 자극 텐스와 관련된 논문들을 읽었다. 나한테 필요한 정보다 하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나 이런 곳에 이제 한글 파일에 이제 내가 읽은 논문들을 연구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연도는 언제고, 뭐 실험군은 어떻게 되어 있고, 대조군은 어떻게 되어 있고, 다음에 혹시나 이렇게 문헌고사를 했던 자료가 필요할 때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보고 그 논문을 다시 인용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보면서 논리적으로 이제 제가 인용할 수도 있고, 레퍼런스로 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내가 읽었던 논문 중에 나의 논문에 논리적으로 근거가 될 만하다 하면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 그죠? 연구자, 연도, 그 다음에 뭐 인원은 어떻게 됐고, 연구 과제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결과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내가 이 논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때, 또 인용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검색된 방법으로 검색된 문헌으로 문헌고사를 하고요. 그 저자의 연구와 관련된 중재 방법, 실험 방법, 대상자, 연구 절차, 뭐 결과 이런 것들을 이 표와 같이 조금 정리해 놓으면 다음에 도움이 되겠죠. 문헌고사를 바탕으로 연구 계획서에 이제 뭐 연구 배경, 목적, 연구 방법을 참고해서 인용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문헌고찰 하는 방법이다. 그쵸? 요거는 이제 펀메드나 외국 저널 이렇게 검색할 때 메시 용어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간호란 걸 할 때 이제 너싱 같은 경우에 메시 용어예요. 그러면 이제 메시 용어 간호와 관련된 논문을 문헌고찰 하겠다면 너싱을 넣어서 이제 얘가 메시 용어이기 때문에 너싱으로 넣어서 검색하면 이제 너싱과 관련된 논문이 1, 2, 3, 4, 5, 6, 7 뭐 이렇게 검색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 논문들을 읽어보고 내가 이제 아까 정리한 방식으로 연구자는 누구고, 뭐 실험군, 대조군,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에 연구 결과, 연구 방법,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뭐 제가 문헌고찰 적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간호대학생의 임상, 입문, 실습 경험 요 나오잖아요, 죠 그래서 연구 논문에는 이제 제목이 있고 이죠, 요약 이렇게 요약된 논문을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고, 앱스트랙트 하면 요거 초록이죠. 위에 한글 요약을 영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색할 때 아까 전에 문헌고찰 할 때 키워드를 넣었잖아요, 죠 키워드 넣는 방법이죠. 그래서 키워드를 넣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같으면 간호대학생이라는 거, 그죠? nursing student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경험, experience, 이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이죠. 카테고리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임상, 경험이죠. 이런 것들을 메시용으로 넣으시면 되고죠. nursing student이죠. 간호대학생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넣어서 여러분들 문헌고찰하면 그와 관련된 논문들이 쭉 나온다. 그래서 키워드로 이제 리스나 펀메드나 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회지 이런 데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 논문인데요. 1인 가구 중고령자의 건강 행태 및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교육 수준에 따른 비교 분석. 이거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가 있겠죠. 저의 키워드는 이제 내가 만약 1인 가구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한다. 그래서 배경 문헌고찰을 넣을 때 뭐 나와 관련된 논문을 찾고 싶다 하면 1인 가구. 그래서 키워드에 1인 가구라고 넣어서 나와 관련된 논문을 볼 수 있고, 뭐 건강 행태 또는 비만이죠. 그래서 비만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 이죠. 이런 것들 키워드로 넣을 수 있고, 뭐 교육 수준 이런 거 넣어서도 이와 관련된 논문을 문헌고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어 키워드를 잘 넣어서 이제 문헌고찰 하시면 나의 논리적인 나의 주제와 관련된 또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논리적으로 문헌고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헌고찰은 어디에서 이제 문헌고찰을 할 수 있냐 보시면 어디에 키워드를 넣어야 되냐,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문헌고찰의 다음 단계는 검색할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결정하는 거다. 어디에서 문헌을 찾을 수 있냐,
국내 문헌 검색 사이트, 국외 문헌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코리안 매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코리안 매드 여기에 검색할 수 있는데, 이제 코리안 매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검색 사이트인 거죠. 의료 정보, 내가 문헌고찰 할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코리안 매드에는 대한의학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의 평가를 거친 106종의 국내 학술지에 대한 서지사항이나 초록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초록을 검색해서 내가 이 논문을 조금 이렇게 어떤 논문인지 보고 정밀하게 문헌고찰하는 데이터베이스죠.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죠. 이런 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의학연구정보센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의학연구정보센터, 그죠? 그래서 여기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하시면 내가 보고자 하는 뭐 논문들을 문헌고찰 하시면 됩니다. 국가전문정보센터 계획에 따라 설립된 의학전문정보센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잘 이용하지 않고 보통 간호학에서 문헌고찰하기 위해서 여기에 접속은 잘 안 해요. 세 번째, 간호학연구정보센터. 여기에서 검색해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의학이나 간호학이나 치의학 관련된 이제 분야의 서지나 초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국내외 최신 논문의 통합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요것도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네 번째, 한국간호학 논문 데이터베이스. 여기에서도 이제 한국간호학 논문을 보고 싶으면 여기서 문헌고찰하고 논문을 검색할 수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리스랍니다. 얘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제가 석사 박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검색 엔진으로 썼던 게 리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대학원생, 그 다음에 여러분 과제할 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사이트가 리스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라고 합니다. 그죠? 사이트는 이렇게 되고 있죠. 현재까지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고요.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기술, 의학학, 예술체육학 논문, 교육학, 경영경제 등 여러 영역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죠. 현재 국내 1100개 학회 및 대학 부설 연구소 발행 학술지에 수록된 64만 건 논문의 원문 접근이나 전국 대학이 소장한 해외 학술지에 수록된 1500만 건의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죠. 대학원에서도 많이 쓰죠. 보통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에서 유료 논문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하기에는 뭐 일시적으로 정보 전공 심화 과정을 하면서 유료 회원으로 하기 좀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 무료 논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면 되고요. 저같이 이제 대학원에서 여러 논문을 많이 봐야 되는 경우에는 대학원 자체에서 대학원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에서 이 리스 유료를 삽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대학원생들은 무료로 볼 수 있겠죠. 이 대학원에 다니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료 논문을 무료로 많이 볼 수 있어서 많은 논문들을 자유롭게 무료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리스다. 그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도 저와 함께 리스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넣어서 어떤 논문을 읽어보면서 나의 관심 논문으로 해서 여러분들 과제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리스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과제를 하기 위해서 논문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거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내가 회원가입해서 로그인을 해서 논문을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그인해서 보는 논문보다 제가 대학원 다니거나 제가 유료로 보는 논문들은 좀 유료 논문이 많아서 많은 논문들을 접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약간 무료 논문들만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과제할 수 있을 정도의 논문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논문이 데이터베이스가 국회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저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은 각종 목록과 색인 등의 국가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국회 회의록 전문을 비롯한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190만 건의 기사 색인 자료가 여기에 있다. 논문을 볼 수 있어요. 요것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많이 쓰이는 게 뭐 키스, 그죠? 키스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고 DBP야 요 사이트에서도 논문을 많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이트에 가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논문을 읽어보고 논문 고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DBP야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내가 뭐 예를 들면 간호 이제 뭐 이렇게 아니면 죽음교육 프로그램 검색하면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읽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외도 있죠. 국외에는 이제 매드라인이라는 펀메드 가장 많이 쓰여요. 그래서 외국 논문 보고 싶다. 펀메드 제일 많이 쓰여요. 여기에 접속하면 무료로 접속해서 외국 학회지 논문도 검색할 수 있고, 외국 학회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연구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와 관련된 주제 논문을 어떻게 연구되었는지 외국 논문을 보면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펀메드. 그 다음에 CNR, 얘도 CNR에는 간호학 관련 문헌의 검색 시 가장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로서 영어로 발간되는 간호나 건강 관련 분야의 학술지 문헌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도 검색하기도 하죠. 근데 더 많이 쓰이는 게 펀메드다. 그 다음에 5번째 문헌 관리 및 질 평가인데요. 이제 우리가 내가 많은 문헌을 이제 검색했어요. 근데 그게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읽고 그냥 지나치면 내가 검색했던 논문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다음에 필요할 때 그 논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논문을 내가 읽었던 논문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글 파일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엑셀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문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엔드노트나 리프트 워크라는 게 있는데, 엔드노트 제가 대학원 때 이제 엔드노트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엔드노트를 사용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이렇게 정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했죠. 근데 엔드노트로 관리하면 나중에 참고 문헌도 그 학계지 같은 거 투고할 때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것도 정리해주고 그 다음 내가 봤던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굉장히 효과적이긴 해요. 그래서 엔드노트나 리프트 워크가 관리하는 주요 기능은 다른 외부 DB를 검색하여 결과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그죠?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것들을 저장 관리해주고요. 불러오기도 하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참고 문헌 유형을 제공한다. 뭐 참고 문헌 유형을 뭐 학회지에 투고할 때 참고 문헌 유형이 있거든요. 그게 맞춰서 이렇게 참고 문헌을 변환시켜 주기도 하고 레퍼런스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나 키워드 등 주제 제목별로 서지를 관리할 수 있고 주제 목록별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엔드노트가 이제 있는데 엔드노트 예시가 나오죠. 이제 첫 번째 이제 엔드노트에 들어가면 새로운 파일 만들기 하고 있죠. 엔드노트에 문헌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해서 이렇게 많은 논문들을 이렇게 저장 관리하면 다음에 보고 싶을 때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데이터베이스에 하나하나 들어가지 않아도 엔드노트 안에 다 저장이 되고 그 파일들을 불러오고 레퍼런스도 나중에 투고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본 문헌들의 질평가입니다. 여러 문헌들을 제가 검색했는데 그 문헌들이 얼마나 조금 나한테 필요한 논문인지 검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헌의 질이란 방법론상으로 문헌의 내적 타당도를 말하는데요. 말이 어렵죠. 내적 타당도란 어떤 편중, 바이어스가 없는 거, 어느 한쪽에 기울이지 않는 거, 편향이죠. 우리말로 하면 편향인데 선택적으로 내가 논문을 이제 선택적으로 보는 거, 정보 편향, 혼란 변수와 같은 다양한 것들에 치중하는 거. 결국 문헌의 질이란 문헌에서 제시한 결과의 편향의 정도를 판단해서 결과의 편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 그래서 문헌의 질은 너무 편향되지 않는 논문이 좋아요. 어느 한쪽에 선택적으로 편향되거나 정보가 선택적으로 편향되거나 혼란 변수가 개입된 문헌은 좋지 않다. 그죠?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아마 녹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3교시에 연결해서 할 건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시간이 25분 정도 녹화하고 보통 50분 수업이잖아요. 45분에서 50분이니까 시간이 모자리니까 과제방에 선생님들이 요 과제를 그 과제방에 제가 온라인 수업 3주차 1교시, 2교시 과제를 한꺼번에 올려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1교시 수업의 과제도 파일로 올리시고 2교시도 또 파일 하나 더 올리시는 과제가 뭐냐면 무농고찰 과정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 요약해서 LMS 과제방에 한글 파일이나 종이에 적은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주차 온라인 과제 올려주세요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1교시 거 올리고 2교시 거 이렇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무농고찰 과정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짧게 끝났죠? 그 대신 과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을 대신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요약해서 쌤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